내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시키게 하고 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고 이런 관계들, 이런 유기적 관계들이 바로 부자 시스템이고요.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정보혜입니다. 오늘도 슈퍼개미 따라 부자 되기 위해 이정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이세무사! 네, 오늘은 이정윤 대표님과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요. 부자 시스템,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사실 일단 영어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스템이 나오면 더 어려워요. 네. 시스템이란 말 자체가 뭐 이렇게 A와 B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네.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부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 시스템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정확히 그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돈의 노예는 되면 안 되지만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부자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들면 돈이 나를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주거든요. 네. 그거를 부자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자산 부채 상태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산 부채 상태표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를 이해한다면 부자 시스템을 만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그 자산 부채 상태표, 그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왜냐하면 부자 시스템이라는 말도 좀 어렵고 뭐 자산 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도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라는 말이 있어요. 기업의 뭐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우리 개인들은 사실은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기장을 쓰듯이 뭐 일기장 어렵지 않잖아요. 네. 오늘 뭐 내가 짜장면을 먹고 영화를 보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일기장을 쓰듯이 나의 자산과 네. 나의 부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보혜 씨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보혜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 가정을 해본다면 네. 뭐 이제 은행에 뭐 한 2천만 원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데서 보증금을 한 5천만 원을 내고 집을 얻고 또 뭐 주식 투자를 뭐 한 2천만 원을 한다 하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합치면 1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 1억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1억이 자산이니까 너 얼마 있니? 나 1억 있어. 라고 말하면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지 진짜 내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부채는 뭐냐면 뭐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네.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뭐 신용대출을 받던지. 네. 그래서 그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있다. 네. 그럼 1억이라는 자산에서 3천만 원이라는 부채를 빼니까 이제 보혜 씨의 순자산, 즉 소위 말하는 너 얼마 있니 하는 그 재산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눈빛을 보니까 한 7억 정도 있는데 자꾸 7천만 원이 나가지고 뭐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아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앞서 말씀해주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표에 대한 자산 부채 상태표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니? 네. 근데 그 돈이 얼마 있니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돈이 얼마 있니에 대한 표라면 현금 흐름표는 얼마나 버니에 대한 표예요. 네. 1년 동안 번 수입에서 네. 총 수입에서 1년 동안 쓴 총 지출액을 빼면 그게 바로 내가 1년 동안 모은 순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 1년 동안 얼마 모을 수 있니?에 관련된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까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총수입은 간단하죠. 나의 연봉이 총수입이잖아요. 나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근데 만약에 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투잡을 했다면 거기서 플러스 또 시키면 되고. 근데 또 1년 동안 얼마 썼어. 내가 뭐 옷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집세도 좀 내야 되고 뭐 통신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썼어. 얼마 번 거에서 얼마 쓴 거를 뺀 게 바로 나의 연간
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모았니? 그리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니? 이 두 가지 표를 이해하면 이제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이해도가 쉬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불러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부자 시스템,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라.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자산부채 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를 이해해야 한다.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진짜로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해드려야죠. 부자 시스템은 결국은 자산부채 상태표에 있는 나의 자산들, 아까 말씀드린 뭐 은행에도 돈이 있을 거고 뭐 어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산들이 연간 소득화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은행에 내가 만약 저금을 했다.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하고요. 주식 투자를 했다. 배당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고요. 뭐 부동산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를 줬다. 임대 소득이 발생해요. 이런 내 자산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이 소득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자산부채 상태표에서 내 재산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현금흐름표상에 보면 나의 소득들이 있잖아요. 소득은 사실은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요.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는 소득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이런 게 이제 불로소득이고요. 또 일하는 소득도 있죠. 우리가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사업소득이 될 것이고 또 사업체가 없이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을 것이고 이 소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빼면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무슨 밭에 항아리에 넣어서 밭에 숨겨놓아서도 안 되고 옷장 안에 숨겨놔도 안 되고 그 돈으로 결국은 또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자산은 어떤 자산을 살 건지 은행에다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을 것인지 주식을 사서 배당 소득을 받을 건지 부동산 작은 걸 사서 세를 나서 임대 소득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내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시키게 하고 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고 이런 관계들, 이런 유기적 관계들이 바로 부자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즉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언젠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은 팔았을 때 매각 차익이 있거든요. 이런 매각 차익까지 아마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돈이 벌어주는 돈이 더 커지는 시기가 온다. 그게 바로 부자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자 시스템은 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정말 중요하죠. 땀 흘려서 얻은 대가니까. 하지만 우리 지금 이 강의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땀 흘려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선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네요. 여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저한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인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저한테 너무나 와닿네요. 네, 이정윤 대표님과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